그렇지만 이제 불법으로 구속을 했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구속 과정이 모두가 다 불법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 그것을 법원이 인정을 해주고 결국 검찰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본인이 직접 차에서 내려서 걷고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것은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감동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12월 14일입니다. 탄핵의 원인이 됐던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에 선포가 됐다가 국회에서 해제해달라고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12월 4일 일찍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12월 4일 해제가 되고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14일까지 무려 10일 내지는 열흘 내지는 열하루 날짜로 따지면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였느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죠. 탄핵소추가 발의가 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아닌 게 아니죠. 물론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된 시점, 그러니까 12월 14일부터는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여전히 대통령입니다만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합니다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12월 4일부터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권한 중에는 불소추 권한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도 전에 검찰 특수수사본부, 공수처, 경찰 수사본부는 12월 6일부터 수사팀을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지금 헌법 84조 위반했고 현직 대통령의 비상선포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77조를 무력화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4시간 후에 국회의 요청대로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인 12월 6일에 경찰은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을 필두로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후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시켜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12월 11일 새벽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없었습니다. 그런데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이었다. 비상계엄이 그것이 위법한 것이다라는 법원의 판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해제 3일 후인 12월 6일 박세현 고등검사장이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자진 출두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고 직권남용으로 시작해서 내란 죄목으로 확대했습니다. 죄목을 확대했습니다. 계속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수사권 지휘를 한 것이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은 시킨 적이 없고 누가 도대체 이 경찰 공권력을 동원을 해서 이러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체포작전들을 실행에 옮겼느냐. 12월 6일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것은요. 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노총,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등 59명 해가지고 집단으로 소송을 걸었네요. 그리고 또 진보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 야당 그룹이 고발을 한 것이고 민노총이 고발을 한 겁니다.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조직들이죠. 네. 민노총에서는 실제로 간부가 간첩행위 했다 해가지고
체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서 좀 답답한데 어쨌든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도 첫 기자회견에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 5건을 접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이런 거대 야당 세력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스스로 고발장을 검경에 접수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신속히 수사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예. 뭐 공수처장 경찰 막 데려다 놓고서는 호되게 막 국회에서 뭐라고 가슴에 총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가서 체포해라 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이거 가가지고 내란 수계 체포해라 이런 식으로 다 내란 그 프레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그 수사권을 지휘했던 것이 국회였다라는 것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수사권 지휘를 국회가 했다. 그리고 국회가 그런 수사권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했습니다. 이거는 국회 독재의 단면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민주노총과 좌익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일에 동원했고, 그렇죠. 탄핵 찬성 시위 현장에 이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내란 세력인 것이죠. 구체적인 인사들의 이름은 추후에 윤 대통령이 복직한 뒤에 수사를 통해서 어떤 놈들이 이런 것들을 꾸미고 앞장섰는지 밝혀내야 되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탄핵 심판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 각하. 이건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처음부터 되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각하. 뭐 유죄 무죄 볼 필요도 없다. 원천 무효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재판관들 살려면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유죄든 무죄든 결론을 내버리면 뭐 기각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이런 결론을 내버리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재판관들이 져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려면 각하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한테 다시 넘겨준다는 내란죄를 왜 뺐어? 내란죄 뺀 게 결국은 문제가 되네. 안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다시 탄핵소추안 다시 보내시오. 국회로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죠. 본인들은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와 중국의 유착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면은 정치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개혁.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정치개혁을 이 언론들은 기성 언론들은 뭐라고 보도하고 있느냐. 뭐 내각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연임제를 이야기할 것인지 대통령 임기 단축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꺼내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오고 있던 지지부진한 그런 개혁 이야기를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꺼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정치권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면서 정치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것을 제대로 합의를 이루어내 가지고 결국 지금과 다른 그러니까 5년제 단임 대통령제와 다른 또 다른 체제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이제 개헌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4년 연임제를 하던 내각제를 하던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 있는 진짜 못된 세력, 반국가 세력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정치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치판에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정치판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정치 개혁을 했는데 반국가 세력이 그대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거면 그게 무슨 정치 개혁이냐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윤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정치 개혁은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진행은 분명하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수사 작업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과 어떤 유착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이고 결과가 분명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스카이데일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 것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관위원장을 역임했던 헌법재판관이 6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관위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 연결고리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관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 같으면은 공을 그냥 국회에 넘기고 각하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각하해버리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복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불똥이 본인들한테도 튈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 각하를 해야 맞기는 한데 각하를 하지는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심의 결과를 언제 선고심 언제 하겠다라고 날짜도 못 잡고 지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는 모습을 저희가 봐야 될 것이다.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갑갑해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의 피해자인데 부정선거를 밝혀내겠다라고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지만 4년 동안 본인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직접 밝히려고 앞장서서 노력하는 것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계속 해댔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를 치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우리가 치르는 2024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최소한으로 발생하게 최대한 부정선거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6천 명이 넘는 변호사들을 동원을 하고 지금 대해킹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해커들이 들어오는 걸 침략을 잘라내는 이러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5만 가지 일들을 벌였던 거죠. 100만 감시인단을 모집해가지고 감시인을 돌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근절해내면서 싸워서 이겨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 대통령이 되면은 곧바로 부정선거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을 놓고 중국이라든가 적대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의 포문을 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6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2024년도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다. 심각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말은 그렇게 몇 번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다른 일로 바쁩니다. 아직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지금 안 꺼내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의 지금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상당히 적지 않은 분들이 이거는 가짜뉴스다라고 포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 그거 가짜뉴스인데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일조한 니들도 가짜뉴스야 라고 비아냥거리시는 분들 그거 가지고 아주 시비 걸고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자주 봅니다. 저희는.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당하는 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그것이 가짜뉴스다라고 증명된 게 없다라는 거죠. 가짜뉴스라고 증명된 게 없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여유 있게 기다려 보십시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권한을 써먹을 수 있는 입장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이 탄핵 심판이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거기서부터 족쇄가 풀려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될 것이다. 오늘 제가 X에서 찌라시가 도는 거를 봤는데 그 찌라시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찌라시니까 뭐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비상 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제2의 계엄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달라졌다.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민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몰랐으니까 화들짝 놀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12월 3일 날 했던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면 그러면은 국민들이 오히려 지금은 환영할 것이다. 계엄 선포해라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대통령한테. 비상체제로 가라. 그렇죠? 찌라시 내용입니다. 찌라시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국회 해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회 해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결국은 과거 4.19 혁명이 있었을 때처럼 피 흘림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이 나서서 좀 과격한
국회 점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전부 다 국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래서 국회 해산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국회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캠페인을 국민들이 좀 펼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국회 해산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공권력이 거기에 동조를 해주면 그러면은 국회 해산 절차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에서 풀려나서 대통령으로 복직을 해가지고요. 결국은 부정선거 문제를 조사를 해서 부정선거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은 국회 해산을 시킬 수가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을 무효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찬반 여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복귀해서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국회 해산으로 간다라는 그 아이디어도 두 갈래로 갈리는데요. 찬반 여론이 갈릴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건 2024년 선거 총선이었으니까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국회의원 선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죠. 지역구 선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구 안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당선 무효가 되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겠죠. 예. 당선 무효 보궐선거. 지금 CIA에서는 72명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 저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72명. 지금 SNS상에서는 뭐 40몇 명 일단 명단이 좀 돌고 있죠.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런 명단이. 근데 지금 미국 첩보부가 확보하고 있는 72명 명단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민주당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서 당선 무효를 하고 그리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보수정당 쪽에서 당선자를 많이 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를 장악하는 수준밖에는 안 간다라는 이야기. 결국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가 완전히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절반 정도만 만약에 보수 여당이 차지하게 되고 야당이 절반 정도 또 가지게 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싸움만 벌이게, 아무런 입법 조치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정쟁만 벌어지는 국회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국회 해산으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선거 시스템이 다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모든 선거 시스템이 다. 전국에 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보수 여당이 승리를 했건 어쨌건 상관없이 전국의 선거 시스템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선거 무효, 전체 총선거 무효, 그래서 다시 총선거를 재실시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건 이제 해외 개입설밖에 없습니다. 해외 개입설.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떠한 도움을 주게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것을 밝히는 과정 중에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사실이었다라고 밝혀질지, 그것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이슈를 통해서 국회 해산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든 아니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 해산을 부르짖는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국회 해산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 어떤 방법으로 가든 간에 국회 해산시켜야, 그래야 진정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치개혁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중 아니면 종중 혹은 친북, 종북 세력들, 이 반국가 세력들을 국회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모든 걸 다 해도 정치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모든 앞선 개혁들은 전부 다 도로와 미타불. 결국은 정치개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무조건 국회 해산시켜야 되고 새 판 짜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다시 돌아왔어요. 탄핵소추안 가결 전부터 권력 쟁취한 세력은 누굽니까? 국회입니다. 국회. 예. 국회 거대 야당. 국회의 거대 야당. 저는 그걸 그냥 국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당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뿌락지들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국회가 권력을 쟁취하고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신 나서가지고 검찰 동원하고 경찰 동원하고 공수처 동원하고 해서 수사 지시하고 수사 지휘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권을 짓밟고, 그러니까 행정권을 짓밟고 독재를 하려는 그러한 권력 찬탈 행위를, 내란을 벌였던 것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해산을 통해서 이번 내란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